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왜 학군 지역이 다주택자 규제 이후에 더 잘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학군 지역이라고 하면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대치동과 서남 지역의 목동, 강북 지역의 중계, 이 대형 학원가들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강남의 대치동, 그다음에 목동 이 지역은 마치 신도시처럼 빼곡하게 아파트 단지들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고 주택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계 지역도 물론 학원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지만 이 지역은 특별하게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이후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령기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는 이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의 성적, 학습 흐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학도 해야 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찍 학교가 끝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이렇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아이를 어디 맡길 때가 마땅치 않은 거죠. 물론 부모님이 맡아주시거나 그런 집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여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학군 지역에서는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를 주고 전세를 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주택 규제가 없을 때는 계속 학군 지역에 실거주하면서 다른 지역들을 유망한 용산이라든지 마포라든지 그러한 재개발 지역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용이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 규제를 함으로 해서 세금을 워낙에 많이 매기게 되니까 다주택자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1주택 안에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시세 차익은 결국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서의 가장 수익률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은 오르면은 다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땐 또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일단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막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하고, 서울시에서는 도계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온갖 규제를 해서 재건축을 다 틀어 막았는데, 이제 재개발밖에 이제 남지를 않는 거겠죠. 재개발도 곧 있으면은 임대 비율을 30%로 올린다는 그러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재개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신축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그러면 또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과연 정부에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 재건축부터 다시 오르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말씀드릴 것은 또 뭐냐면은 이제 학령기 아이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강서구에 몇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학교도 폐교가 된다는 그러한 뉴스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폐교 이것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 그런 지역들은 폐교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폐교가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학군 지역들이 더 피해를 입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통폐합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권은 워낙에 이제 탄탄하니까, 왜냐하면 잠실도 학생 수가 많고 탄탄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강천구 이런 목동 지역, 여기 학군 지역 이런 데서는 한 400명, 한 학년이 400명에서 500명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바깥의 지역들은 100명,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곳은 폐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의 애들이 이제 결국에는 목동 지역으로 통폐합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통폐합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데로 통폐합되지 않고
수요가 많은 곳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쪽으로 다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폐합됐다 쳤을 때 학교가 있는 곳으로 등하원 시켜야 됩니다. 등교시켜야 되는데 버스 타고 내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라이딩을 해서 등하교를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가까운 초등학교 품은 단지, 중학교 품은 단지 그러한 단지들 아파트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어린아이, 초등학생 같은 어린아이는 뭐 초품화가 지금도 인기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거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있는 집과 아이가 없는 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이가 없을 때는 재개발 돌아다니면서 실거주하면서 세금 다 이제 절세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것이 용이하지가 않게 되었죠. 게다가 다주택 규제가 되니까 더더욱더 1주택 가지고만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더 이상은 쉽지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냐 그 다음에 돈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녀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그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번 찾아서 알려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자녀를 많이 갖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오히려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제는 돈 있는 사람이 자식을 키우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자식을 학원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산가들은 결국에는 학군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러한 지역들, 학군 지역들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가 그쪽으로 통폐합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학교를 품은 단지들이 더더욱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거겠죠.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춘 곳이 일단 강남 재건축 음마아파트 지역이죠. 여기는 대치동 학원가, 국내 넘버원의 학원가를 소유하고 있고요. 게다가 강남이고요. 단지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재건축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이유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고 할 텐데 자꾸 수요를 한 곳으로만 몰아주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다주택으로 해버리면 그거가 분산이 될 텐데 다주택을 규제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오랫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곳, 내가 오랫동안 내가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세 군데밖에 없고, 경기도까지 한다면은 분당 지역에 순회 학원가 있는 쪽, 그 다음에 안양의 평촌에 학원가 있는 쪽, 그러한 지역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군 지역에 대해서 왜 학군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컨텐츠가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